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도의회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 의정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보내기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하여튼 한 가지 잘 챙기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그 시의원 하실 때 네. 제가 이제 그 취재 기자로 뵌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벌써 한 16년 됐죠? 16년이 아닌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됐죠. 예, 그때 네. 이제 시의원 3선 하셨을 때인데 네네네. 그 모습이 그대로세요. 예. 무슨 건강 비결이 있나요? 그냥 마음을 착하게 자꾸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거의 한 20년 만에 등원을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6년 만에 지방의회에 이제 진출하게 됐는데요. 사실 1995년도에 그 이제 초선 의원이 될 때 우리 청주 율량사천동 주민들께서 저에게 한 표 모아주셔서 제가 시의원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선 때는 청주시의회에서 최연소 또 최다 득표, 최고 득표를 하게 됐고, 그렇죠. 3선 때는 이 3선을 하면서 자치단체장과 함께 저도 이제 시의원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 끝나고서 이제 도의원에 진출하려고 출마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무소속으로 진출하면서 2등으로 아깝게 표 차이도 별로 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2경부고속도로 우리 청주를 통과하는 그런 운동을 해서 26만 서명을 받았다든지 또 율량동 상리에서 상백산에서 상당산성까지 이어지는 둘레길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당은 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번에 이제 합당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제가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도의원이 돼서 저는 아주 마음속으로 매우 기쁘고요. 다시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청주시 의원 할 당시 그 최연소 의원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그 의정 활동 활발하게 하신 걸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 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그 광역에나 이제 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제 충북도의회 안에 이제 그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려면은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 각 시군에 있는 지역교육청 그리고 이제 각 학교, 학생 또 선생님 그런 교육가족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으로 정하거나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뒷받침하는 그러한 우리가 도의 교육위원회 역할입니다. 네. 그 교육위원회는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 문제로 사실 교육청과 도와 사실 그동안에 계속적인 좀 갈등 아니면 갈등 이런 좀 일이 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재정적인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일 또 위원장님이 또 그 좀
지금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게 그런 걸 텐데 이번에도 사실 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다행히 저희들 그 김영환 지사님이나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에 크게 그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학생도 도민이고 또 도민이 또 학생의 학부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의회가 7월 1일 날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도 그 이제 모든 그 음식 자재 같은 비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뭐 서로 뭐 밀고 당기는 거 없이 지난번에 정해놓은 그 룰대로 네. 예산을 딱 배정을 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상의를 하시걸래 참 잘하셨다.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학생들의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 서로 그 줄달리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의회에서 나서서 네.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충북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영환 도지사님이나 윤건영 교육감님 공통된 공약이 AI 영재고 설립입니다. 네. 충북도의회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설립 추진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7월 4일 날 그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이 도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간은 좀 제가 좀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좀 급하신 마음에 그런 의사들을 표시해서 우리 이제 의원들끼리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AI 영재고 뭐 명문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과연 이 AI 고등학교가 영재 고등학교가 뭔지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수장되시는 분들은 그런 의지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밑에서 일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네네. 바로 7월 21일 날 교육청의 그 담당 그 관께서 나오셔서 도청 직원들도 배석을 한 상태에서 교육위원님들이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또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타고 일본 우리 학부형들한테도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8월 25일 날 도청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교육청이 배석을 하고 거기서 또 발표를 했는데 이때도 또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그 도민들이 이제 이제 이게 영재고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래서 하려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9월 6일 날은 그럼 이제 2번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취해서 그러면 50대 50을 부담을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6일입니다만 이제 다음 달입니다만은 이때 이제 3시에 AI 영재 학교 관련해서 도의회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도민들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이 참여하셔서 무슨 건지 듣고 또 주인으로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장소도 좀 넓은 데로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AI 영재 고등학교가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청주 방문하고 충북 공약으로 이제 발표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15대 정책, 충북의 15대 정책에 이 AI 영재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꾸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도 힘을 합주셨으니까 도민들도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그 교육위원회 그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일하는 카이스트 부설 그 국립고 또 이하는 공립고 설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요? 글쎄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인수위에서도 그걸 확정을 했는데 그 진행하는 속도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 정부가 영재고등학교를 충북에 이제 그 설립 인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려면은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라는 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 발표를 해줘야지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발표될 것, 저것도 발표될 것을 동시에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국립일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에서 과기부에서 그 카이스트나 이런 그 정관을 고쳐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는 것만 하면은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그 교육부에 요구를 해서 학교 승인이 나면은 모든 비용이 국가 비용으로 국가 비용. 하고 예, 예. 또 발생되는 운영비도 국가 비용으로 하는 건데 공립은 이제 그 과기부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렇죠. 이제 공모를 거쳐서 이거 전국적인 공모를 거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디를 줄 것이냐. 네. 물론 저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공립을 할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얼마만큼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이제 아마도 우리 충북도는 도에서 50%, 또 교육청에서 25%, 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청주에 왔다든지 뭐 진천에 갔다 어디 갔을 때 그 지역에서 25%. 요게 이제 지금 부산에 있는 영재 학교의 1년 운영비가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50억에서 100억, 아직 뭐 자세한 게 안 나왔겠지만 매년 그걸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립으로 할 경우에는 그 모집 학생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응모하는 것이고 그렇죠. 공립은 우리 충북에서 50%를 그 먼저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란과 이안에 서로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이게 뭐 이제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벌써 AI 영재고가 충북에 대통령 공약이다 보니까 예. 충북에 생긴다고 하니까 그 지역별로 또 유치전을 또 이제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또 이것도 우리 또 위원장 면에서 보면 네. 또 참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모 의원님이 그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과열돼서는 안 된다. 네. 우선 충북에 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만약에 공립으로 할 경우라면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중에 25억씩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형편도 가야 되니까. 네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너무 그걸 꼭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저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건영 교육감의 주요 공약을 좀 살펴보니까 기초학력 평가 확대이네요. 네. 그 새 평가 도구인 충북 에듀테크 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네. 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네.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또 교육위원회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은 매년 그 3월 달에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범위를 예를 들어서 3학년까지 했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까지 확대시키겠다 이런 아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실력이 좀 조금 뒤져서 따라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이제 본인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학부형만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합의를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맡게 되는데 저는 어제 이제 그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그런 표현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지금 되게 방과 후 활동을 다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과 후 활동하는 과목에 자기가 배우는 국영수 이런 과목들을 과목을 신설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모르는 거가 있다고 하면 그 모르는 걸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개인 교습하듯이 국수 알려주는. 수업 같은 개념인가요? 네네. 네네.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학생 자존심도 안 상하고 음. 가르치는 선생님도 바로 제자가 자기가 담임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네. 이제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되기에는 급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교육감님 답변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그때 말씀하셨던 충북 에듀테크라는 시스템은 이게 아마 일반 그 바깥에 있는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고대 말씀드렸던 진단 보정 시스템에다가 그걸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면서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이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해서 네. 이 제도를 2025년도까지 끌어올려서 정부 시스템과 맞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그 성적을 이렇게 알려주고 맞춤형 교육 정도로 하는 걸로다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에듀테크 이런 형태로 지금 이게 다 완성이 된다면 그 더 구체적이고 더 빨리 이해가 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또 1호 공약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좀 잘 만들어져서 학생들한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물을 잘 반영시켜서 1, 2, 3등을 가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체 학생들이 수준을 높이는 거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 사교육비 절감에도 좋은 네.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교육에서 하는 걸 공교육에서 해보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도시와 지방의 교육 격차가 사실 크죠. 네. 예, 굉장히 좀 문제죠. 예. 특히 이제 농촌의 경우 기간제 교사 확보 등 인력을 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 네. 또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어렵고 고민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네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면 일학교 원칙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다시 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학생이 2명인데 선생님이 2분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려면 선생님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아이들을 한 곳에 좀 모이게끔 해서 그 기숙사 형태로 하더라도 그리고 부모들이 저녁에 와서 같이 자는 거 정도로 이제 우리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뭐 그 새로운 그 호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를 네네.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면 시골에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옆에 집을 짓고 네. 거기에서 정착하는 거라면 그 사람을 도와서 또 이런 뭐 하수 나가는 거 이런 건 국가에서 자원을 받아다가 주변 여건에 학생들이 사람들이 살게 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도와주겠다 이런 방침을 우리 도의원들을 모여놓고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랑도 이제 연계가 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의 읍 단위에 학생들을 여러 명이 공부하고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제 부모들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임대 형태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사실 뭐 그 적은 학생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도 고맙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정서적이거나 창의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어울렸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저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점은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서 또 국가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도록 요구해서 진행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 교육 현장의 방역 중요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이제 해제가 된 상태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가 어떤 감기와 같은 계절형 어떤 바이러스라고 이제 사실상 어떻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방침이 내려진 것 같죠? 네, 아마 그 지난번에 그 안철수라는 그분께서 네네. 그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 네네. 그 데이터를 5천 명을 할 건지 10,000명으로 할 건지의 그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5,000명 정도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발생되는 인원이 감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정확한 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여하튼 지금 바깥은 제가 이제 요새 그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엊그저께는 통장협의회 그 통장님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냥 옛날 그 모습이 이제 막 살아나서 네. 힘들이 막 나는 거예요. 네. 막 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다른 데도 가보면 이제 막 사람들은 생기를 갖기 시작했어요. 네네. 또 그게 곧 경제를 발전시키게 그렇죠. 되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밀폐가 돼야 되고 또 많이 이런 좀 부족한 것이 어리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시트라든지 이런 그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예산은 전부 다 세워드렸습니다. 그대로 올라온 대로. 네. 그렇군요. 자, 의원님 이제 그 지역구가 이제 율량사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쪽에서 이제 어떤 뭐 그 사업 이제 현안 사업이라든지 네. 어떤 중요 사업이나 법안 계획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대개가 택지 개발한 지역이 좀 있고요. 네. 안 된 데도 좀 그렇죠. 그냥 그 자연 동네가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맡고 보니까 율량 그 이제 율봉 근린공원이라고 네. 그 세무서 청주 우체국 옆에 그 공원이 널찍하게 하나 돼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천동에 보면 사천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런 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에 좀 예산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산 지금 편성 좀 아니면 확정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네. 안전하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 드리는 거 그런 거를 좀 주로 이번에는 좀 관심을 뒀고요. 그리고 사실 율량동은 살기가 상당히 좋은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이사 오시면 별로 이사를 안 가시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암, 내덕 1, 2동, 율량 사천동 선거구가 분동이 돼서 그렇죠. 분동이 됐죠. 율량 사천동 별도로 한 명을 뽑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례를 2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네. 거의 다 됐고 뭐냐면 10월 달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거의 다 됐고 이제 네. 다음 달에는 12월 달에는 학생 상담 활성화 및 학교 상담실 지원 조례. 아, 제가 이제 여기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됐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바로 보고해야 되고 아니면 또 거기 가서 시민을 맡아야 되고 막 이런 제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위한 심의거든요. 예. 저는 2단계보다는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민원이 싹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랑 되는 게 저희들한테 오는 네. 거예요. 보면 좀 답답해요. 받아놓고 보면은. 근데 고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건은 이거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한테도 권한도 좀 주면서 또 아니면 또 그분의 안전도 하고 그 다음에는 과학적인 방법이 좀 동원됐으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올 말이나 내년 봄쯤 되면 아마 그런 자료가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찍는 사진을 찍으면 그때 AI랑 같은 거겠죠. 예. 제가 오늘 화가 많이 나 있다.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대요. 예.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둘을 앉혀놓고 서로 테스트해서 상대 걸 보여주면서 이랬으니까 우리 참고 가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자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처벌이 우선이 아닌 훈육과 그렇죠. 어떤 계도가 우선을 네.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로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그렇죠. 아닌데 그게 자꾸 발전되면 법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장님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북도민들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율량 사천동에 우체국이 없어서 공모에 제가 선정을 받아서 3년간 수탁을 하고 있었는데 도의원이 되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우정청에 다른 사람이 좀 3자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요청도 드리고 뭐 찾아가고 서명을 받아서 냈는데도 안 돼서 끝에는 8월 말일자로다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또한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 각 부모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육과 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러하지 않으시지만 한 예를 들어 자녀인 학생의 한마디에 학부모는 화를 내고 학교로 달려가고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보기 싫어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제부터 학생과 선생님, 학부형님들이 한 발짝씩 뒤로 하시고 3분간만이라도 생각을 더 하셔서 학부형님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칭찬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최대한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도 도의 교육위원장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간 생각해달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위원장님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네. 또 그리고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